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오늘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담아보려고 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제 방법이 딱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교 가신 분들의 여러 내용을 들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 준비한 기간이 짧아서 어떤 영상을 들을지 안 들을지를 정해야 됐어요. 이건 학습코치님과 많이 의논을 했는데 중간중간 계획은 조금씩 수정해 나갔어요. 제가 처음에는 일을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일을 관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안 들으려고 했던 마무리 백성 같은 거는 다시 추가를 하고 좀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기초, 심화, 기출,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4과정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우선 첫 주 2주 동안 1차 과목 민법 학개론만 워밍업식으로 기초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약간 개요만 얘기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교수님들도 말씀하시다가 이건 기본에서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기본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심화로 듣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기본 심화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타임으로 바꾸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겨서 마무리 백성까지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들은 강의는 기본, 심화, 기출, 동형 모의고사, 마무리 백선. 그러니까 안 들은 과정으로만 하면 기초,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 기초는 1차만 들었고 2차 4과목은 안 들었어요. 기초 과정은 개인적으로는 패스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전 모든 과정을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여러 번 듣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은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심화 과정이 2주 정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과정은 시험에 3번, 5번 이렇게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있다. 그럼 심화 과정에는 시험에 한두 번 정도 출제됐던 것까지 추가가 돼서 그 강의 시간이 2주 정도 추가가 되는데 심화를 그냥 빼고 나는 그냥 합격점 맞을 거야. 그래서 심화를 빼고 기본을 2번 듣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그냥 과정대로 기본, 심화 이렇게 듣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심화 속에 기본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반복하는 게 한 번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에 한두 번 나왔던 문제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한두 문제가 또 쉬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 심화 이렇게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기본 과정을 2-3번 이렇게 반복적으로까지 듣는 건 좀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까지 듣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서 문제풀이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이 테마가 너무 어렵다. 그냥 그런 부분적으로만 전체 다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어려운 테마만 이렇게 좀 복습해서 들으시는 거는 괜찮으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짧은 시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온 거고 1년 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제외시킬게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고득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했던 짧은 기간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심화 이론 과정 들을 때 저는 복습은 아예 못했어요. 그때는 일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집안일하고 일하고 강의 4시간 들으면 아예 뻗어서 잤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까지 일했기 때문에 일요일 하루 쉬었는데 거의 내내 잠만 자다가 일요일에 저녁 먹고 밤에 또 4시간 강의 듣고 자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거의 좀비 생활 수준이었죠. 그리고 에듀윌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시험 시작한 4월 중순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거의 매달 치렀는데 한두 달 기본 과정 정도 끝났을 때 그때 들었는데 30점? 그리고 심화 이론 다 끝나고 또 모의고사를 봤는데 또 30점.
근데 모의고사가 과목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 꽤 많이 걸리고 이거 시험 보는 거 좀 스트레스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뭐 한 번으로 찍어도 25점은 나올 텐데 정말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월 치르는 모의고사는 사실 처음부터는 이론 과정할 때는 사실 필수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론만 들었을 때는 뭐가 중요한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그것도 모르고 또 암기가 1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조금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들은 것 뿐이에요. 암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의고사를 그냥 긋고 다 한 게 조금 시간 낭비는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그냥 기출문제집 과정, 그 과정 끝냈을 때부터 훈련을 해도 적당하다. 괜히 미리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거의 7월까지 이론 강의였는데 그때까지도 평균 점수가 30점이었어요. 그러다가 기출문제 과정 하면서 이제 점수가 퀀텀 점프하게 되었는데 기출문제집을 총 3회독을 했어요. 우선 책 앞에 그 회독 정답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종이에 1번, 2번, 3번 그 내가 답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굳이 없으면 그냥 연습장에다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 수업 듣기 전에 이론 훑고 문제 풀고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는 강의 들으면서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8주 과정을 다 들어요. 그럼 아직도 새 책이잖아요. 나는 뭐 연습장에다가 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 책을 다시 이제 혼자 풀었습니다. 또 혼자 풀 때도 이론 보고 그리고 문제 풀고 그리고 틀린 문제 또 다시 보고 이렇게 6권을 푸는데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맹훈련을 하고 시험을 치렀더니 그 모의고사 점수가 40~50점으로 이제는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은 시간이 안 돼서 패스했어요.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 과정을 하게 됐는데 동영 모의고사 과정이 저는 전체 과정 중에 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는 하루에 2과목씩 공부를 했는데 이때도 바로 문제를 풀진 않았어요. 그때도 여전히 합격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이론을 놓지 않았어요. 시험 보기 전에 1~2시간 정도 요약집 보고 이때는 요약집만 다 보는데도 막 2시간까지도 걸렸어요. 요약집 보고 시간 과목별로 거의 50분이거든요. 50분 맞춰놓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또 틀린 문제 다시 읽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강의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과목 하는데도 뭐 5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5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하루에 2과목씩 진짜 시험처럼 매일매일 훈련했어요. 강의 듣고 틀린 문제 또 보고 요약집에 정리하고 이때가 초예민의 절정기였는데 시험 볼 때도 핸드폰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했거든요. 아니 나한테 DM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때 알았네. 제가 좀 둔감한 편이어가지고 문자 메시지 200개 쌓여도 그냥 두거든요. 근데 그때는 DM 하나 오면 바로 짜증내면서 전화해서 그 거부 전화번호 있잖아요. 거기 바로 전화해서 번호 등록하고 카카오톡, 알림톡, 광고톡 다 들어가서 차단하고 정말 예민의 최고봉이었죠. 근데 그때 이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실력이 많이 향상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 과정 이런 식으로 다 끝내고 나니까 간당간당 합격점 60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 보기, 문제 풀기, 틀린 문제 다시 보기 이 3가지의 무한 반복이었어요.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틀린 문제만 보다 보면 쉽고 맞았던 문제를 또 틀려요.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잘 맞고 쉬운 부분도 항상 대충 그냥 금방 읽더라도 이론을 볼 때 꼭 전체를 계속적으로 훑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특강 100선인데 이때 교수님들이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들 100선을 교수님들마다 찍어서 이제는 내주세요. 여기에 모든 이론의 문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훑어볼 자료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과정까지 하면 이제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과정 끝내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3회 정도 이제는 시험 직전에 일주일 남았을 때 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때 평균 점수가
3개 봤을 때 60, 65, 70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모의고사가 사실 실제 시험하고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문제만 외운 게 아니구나. 정말 이론을 이 정도 알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았고 처음 3개월 이론 강의 들을 땐 복습 같은 거는 거의 꿈에도 못 꿨고 거의 좀 공부를 했다고 하기엔 약간 애매한 기간이었어요. 이론 때는 그냥 강의만 쭉쭉 진도 뺐거든요. 마지막 3개월을 정말 불태웠는데 그때 제가 한 공략은 난이도 중하급 문제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교수님들도 중하급 문제 위주로 해주시기도 하고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돼요. 매번 나오는 문제들을.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나오면 꼭 맞춘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전 과감하게 버린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문제 난이도 차이가 상당히 심해요. 쉬운 건 정말 심하고 어려운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절대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틀리면 난 진짜 뭐다 할 정도로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그 테마별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정도면 됐어. 이거 하나는 어떨 땐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오더라. 이거 하나는 패스할까? 이말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풀어? 나 안 풀어. 이런 거 안 나올 거니까 말을 내.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그 테마에서 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버린 부분. 그러면은 그거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예 버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건 그냥 1도 배우지 마세요. 어설프게 1도 외우지 마세요. 어설프게 그거 하나 외웠다고 그 문제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공법도 양이 정말 상당한데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책 너무 좋았다고 했잖아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계속 여기 페이지인데 이렇게 별 3개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별 2개, 3개 위주로만 외웠어요. 그래서 공법도 그 합격점 정도 나왔으니까 이건 아까 했던 말이군요. 그래서 아무튼 꼭 모든 과목마다 절대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절대 놓치지 말자. 그리고 꼭 가져가기로 내가 한 파트는 완벽하게 외워두자.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강의는 웬만하면 제공해주는 강의를 모두 듣도록 노력하되 시간이 안 되면 계획을 짜면서 중요도에 따라 뺄 건 빼보자. 하지만 독학보다는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 혼자 3시간 독학하시는 것보다 강의 3시간 듣는 게 나아요. 그게 덜 힘들어요. 그리고 둘째, 난이도 중하의 문제를 공략하자. 어려운 문제는 버리고 다만 쉬운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할 것. 셋째, 그리고 마지막 1달 전, 2달 전 동형 모의고사 과정 들어가면 이론, 시간 맞춰 문제 풀기, 틀린 문제 다시 보기 이 3종 세트 무한 반복하자. 이론, 틀린 문제 다시 보기 둘 중에 하나만 빠뜨려도 이거는 안 되는 계획입니다. 자,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도 없고 좀 현실적으로 무식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제 생각엔 공부엔 왕도가 없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요. 지금 공부하시는 순간순간이 정말 힘드시겠지만 자격증을 손에 넣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조절 끝까지 잘 하시고요. 공부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